네, 안녕하세요. 2021년 5급 공채 대비 행정학 예비 순환을 맡게 된 프라임 법학원의 이지한이라고 합니다. 네, 5월 28일 2021년 대비 행정학 예비 순환 강의 전에 오늘 여러분들께 제 강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강의에 임할 것인지 간략히 소개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촬영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5년에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 전공 분야는 인사행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귀국해서는 2015년, 16년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에서 정책학 전공 학생들 강의 전담 교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학회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학계에서 국제협력 담당 이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외 활동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주관하는 부처가 인사혁신처잖아요. 그 인사혁신처 산하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옛날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요 이제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이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급 공채 시험, 특히 행정학 볼 때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학계의 흐름 같은 것도 반영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순환, 3순환 이렇게 가셔서는 이렇게 학술지에 나와 있는 논문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련 학술 활동으로는 이제 정책과학학회보에 논문을 또 게재했었고, 그다음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또 행정 관련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등등의 학회보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논문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 답안에 현출이 가능하실지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비순환 여러분 처음 행정학을 이제 여러분 피세 끝나고 이제 2차 준비하는데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제 막막한 이제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행정학 이제 비전공자 분들께서도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에서 이제 강의 교원으로 있을 때도 뭐 요즘에 5급 공채를 행정학 전공한 친구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또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또 친숙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거를 좀 따라오고 있는지 또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예비순환에서는 좀 저인망식으로 우리가 행정학 전반의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뭐 수험장,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학이 어떻다라는 거,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하고 숙지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예비순환이겠죠.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답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쓸 때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거 토대를 또 만드는 게 예비순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념과 이론은 뭐 중요하죠. 우리 행정학 시험 준비할 때.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스스로 어떻게 차곡차곡 이걸 쌓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0회차는 행정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담을 거예요. 우리 종강일이 이제 6월 19일인데요. 이때 이제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행정 책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떠냐라는 거, 이게 보통 통제, 윤리 이렇게 구성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공공 부분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이제 정부만 오롯이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거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옛날엔 정부만 이런 행정 어떤 집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졌었다면 요거와 관련해서도 공공 서비스를 뭐 대신 이렇게 민간 위탁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도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살펴볼 겁니다. 네. 네, 20회차 강의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 보겠습니다. 네.
이제 피라미드로 된 이 도형은요, 그 박흥식 교수님이라고 이제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뭐 행정 책임, 공직 윤리 이런 거 관련해서 대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몇 년 전에 한국 행정학 이제 6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발췌해서 요약한 건데요. 이제 행정 책임은 이렇게 행정 책임이 있다면 법에 이렇게 입각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를 이제 행정 통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의 양심과 이제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걸 공직 윤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도형화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공직부패라는 것도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윤리 중에서도 이기주의 윤리관 중에서 자기중심적 윤리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이런 거에 따르는 게 이제 공직부패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객관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이미 출제가 됐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거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공직자의 이제 주관적 어떤 책임을 다루는 걸 이제 적극적이고 자율적 윤리적 특성 이런 거를 이제 공직 윤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극적이면서 이제 강제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행정 통제라고 해서 객관적 책임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 회차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슬라이드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 강의안 제공하면서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래도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페이지 수를 좀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강의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 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영어를 이제 괄호로 해서 이렇게 답안에 구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강의안에는 이렇게 밑줄을 좀 쳐서 한 번 정도는 적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행정통제가 이렇다라는 거 이제 나와 있고요.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관적 책임에는 이제 공직윤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좀 나와 있고요. 네. 네, 이제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학 이제 2차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개념, 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뭐 완벽하게 이거를 막 달달달 뭐 아직 예비 순환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특히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안을 쓸 수 있는 시작은 전 요 개념적 의의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 책임이 뭔지 이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한 2줄가량.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럼 행정 책임이 어떤 특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관료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표현을 해내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 접근, 윤리적 접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 행정 책임과 관련해서는요, 그 프리드리히하고 파이너라는 학자가 되게 유명해요. 이제 둘 간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책임, 주관적 책임. 이건 쿠퍼라는 이제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실제로 2016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2016년도 입법고시 제1문 1항인데요. 이렇게 쭉 나오고 총 50점짜리 문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묻는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통제 수준, 관료의 책임성을 행정통제 수준, 그 다음에 행정책임의 뭐 원천에 따라서 뭐 유형을 구분해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이제 배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곁들여서 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답을 막 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비순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서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의 어떤 수준 정도 이렇게 보고요. 원천이 이렇다라는 거에서 뭐 이제 이렇게 테이블 표 형식으로 해서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 어떤 정치적 통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네.
이런 것 각각에 대해서 계층제적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SOP,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규율에 이렇게 입각해서 하는 책임성을 말하고요. 법적 책임성은 우리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라는 건 국민이고 대리인은 이제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책임성은 이제 관료가 재량권을 갖고 자율성을 갖지만 여러 가지 마지막 어떤 책임을 이제 전문가적 책임성에 입각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정치적 책임성은 우리 대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responsiveness라고 해서 이제 대응성, 국민에 대한 대응성 이런 거를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 책임의 주요 특성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답안을 나중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결론 부분에 쓸 수 있는 이제 상용어구 같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행정 책임과 관련된 거지만 각 유형들, 행정 책임의 각 유형들을 배타적인 것보다는 서로 공존, 병존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의 결론 부분에 쓸 수 있는 상용어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비순환 끝나고 1순환, 2순환, 3순환 갈 때마다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서론을 시작할 수 있는 문구, 그 다음에 결론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구 같은 걸 다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좀 암기를 해달라,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임성 유형별로 이제 표 형식으로 또 구성을 했고요. 네, 이런 사항들은 뭐 우리 이렇게 주교재에는 좀 이제 간접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정리가 된 학회보를 통해서 이제 강의안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에 출제가 됐지만, 예, 2011년에 출제가 됐었네요. 그 공공 서비스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데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요. 이제 민영화되고 민간에 위탁되고 코프로덕션 공동 생산, 그다음에 퍼블릭이 공공 부분이죠. 프라이빗이 이제 민간 부분이죠.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공사 협력 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 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행정 이론에서는 계층적 법적 차원에서만 이제 책임성을 물었었고 그 확보 수단으로서 국회의회가 관료제를 통제하는 것으로 책임성을 확보했었다. 그리고 NPA,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학에서는 시민의 참여 그리고 관료의 윤리의식, 어떤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해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물었던 거는 민영화되고 민간이 위탁되고 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신공공관리에 입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확보 수단은 예를 들면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외부적으로 경쟁에 입각해서 고객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책임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하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이렇게 참여자들 간의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거였죠.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적 개념을 알고 계셔야 앞서 나왔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비순환에서는 이렇게 뼈대를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예비순환 이런 것도 이제 뭐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은퇴를 했지만 우리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처음부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도 점프를 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팅을 했겠죠. 물론 이제 그 수험 기간이 그렇게 선수들처럼 오래 여러분들 준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예비 순환에서는 기본적인 스케이팅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좀 1단계 난이도, 2단계 난이도, 3단계 난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으셔서 실제 어떤 예리하게 다듬어진 실력을 시험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출해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30분 약간 넘게 예비순환 관련해서 제가 또 어떤 사람이고
예비순환 강의를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식으로 또 강의를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제공될 강의안과 샘플 강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실제 본 강의에서 못 뵙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열심히 좀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공직자로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길 빌겠고요.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